투자 거장들의 명언. 투자의 여정. 한 사이클로 배우는 투자 원칙 10단계. 생각이 바뀌면 투자가 바뀝니다. 투자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사이클로 배우는 투자 원칙 10단계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투자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원칙을 지켜나가는 긴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장들의 지혜를 따라 10단계를 걷습니다. 마음가짐에서 시작해 종목을 탐색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고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비중을 운용하고 인내로 보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매도와 복귀로 마무리합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이지만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만듭니다. 이 10단계는 시장에서 살아남고 꾸준히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여정의 지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투자의 여정, 그 첫 번째 이야기. 마음가짐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IQ 162, 130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필요한 건 기질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핏의 말은 정반대입니다. 높은 지식이나 뛰어난 분석력보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꾸준히 버티는 기질이라는 겁니다. 첫째,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좋은 기업은 결국 성장합니다. 조급한 마음은 가장 큰 적입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는 멘탈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모두가 공포에 빠질 때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긴 시간과 인내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곳은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과 긴 호흡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사야 할까요? 두 번째 거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종목 탐색, 무엇을 살까입니다.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보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첨단 기업이 아니라 내가 매일 쓰고 이해하는 기업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찾으세요. 내가 자주 가는 가게, 즐겨 쓰는 서비스, 관심 있는 산업에서 좋은 회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린치는 아내가 좋아한 스타킹 회사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습니다. 둘째,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어야 합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살 때가 아닙니다. 셋째, 남들보다 먼저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당신이 현장에서 느낀 변화가 시장의 평가보다 앞설 때 그것이 큰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잘 아는 영역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좋은 종목을 찾았다고 바로 사도 될까요? 아닙니다. 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가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 이해와 리스크, 깊이 알기입니다. 워런 버핏은 경고합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온다.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기업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고 알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안전입니다. 첫째,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세요. 이 회사가 무엇을 팔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세요. 매출은 늘고 있는지, 이익은 나는지, 빚은 감당할 수준인지, 현금 흐름은 건강한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기업이 가진 혜자, 즉 경쟁 우위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해가 깊을수록 위험은 줄고 확신은 커집니다. 매수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사는가, 얼마에 팔 것인가, 언제 손절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제 기업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지금 가격이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가치를 따져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가치 평가, 가격은 가치가 아니다입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입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가격과 가치는 다릅니다. 가격은 시장이 매일 외치는 숫자일 뿐이고 가치는 그 기업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현금과 자산의 실체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비싼 주식을 싸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첫째, 내재 가치를 계산하세요. 기업의 이익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진짜 얼마짜리인지 추정해 봅니다. 둘째, 안전마진을 확보하세요. 계산한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야 혹시 틀리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리지만 가치는 장기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레이엄의 말처럼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저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 장기 수익의 핵심입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야 할까요? 매수 타이밍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매수 타이밍, 언제 살까입니다. 워런 버핏의 가장 유명한 역발상 명언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 따라 사고 폭락할 때 공포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늘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거죠. 버핏은 정확히 그 반대를 하라고 합니다. 첫째, 공포는 기회입니다. 시장이 폭락해 모두가 도망칠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 찾아옵니다. 둘째,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세요. 모두가 열광할 때, 그리고 모두가 절망할 때 군중과 반대편에 설 용기가 수익을 만듭니다. 셋째,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폭락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미리 사고 싶은 기업과 목표 가격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공포의 순간에 분석할 시간은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 보여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마진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안전마진, 싸게 사기입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안전마진은 투자의 생명줄이다. 안전마진이란 기업의 진짜 가치보다 충분히 싼 가격에 사서 생기는 여유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가 10만 원인 기업을 6만 원에 샀다면 그 4만 원, 약 40%의 차이가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 여유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첫째, 예상보다 낮게 사야 합니다.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야 예상이 빗나가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실수를 인정하는 현명함입니다. 우리의 분석은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시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싼 가격은 그 실수를 덮어줍니다. 셋째, 위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위기 속에서도 싸게 사둔 투자자는 손실을 견디고 오히려 기회를 잡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전마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를 불확실성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비싸게 사면 완벽해야 하지만 싸게 사면 틀려도 됩니다. 자, 이제 좋은 기업을 안전하게 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종목에 골고루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확신하는 곳에 집중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로 가봅시다. 일곱 번째 이야기. 집중 투자, 선택과 집중입니다. 찰리 멍건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에 집중하라. 모든 기회에 분산하지 마라.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멍거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말 위대한 기업을 찾았다면 오히려 그곳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분산하면 좋은 기업의 수익도 평범해져 버립니다. 첫째, 선택이 수익을 만듭니다. 우수한 기업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발견했을 때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결단이 큰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과한 분산은 무지를 숨깁니다. 확신이 없으니 이것저것 조금씩 담는 겁니다. 잘 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집중은 복리의 힘을 극대화합니다. 확신하는 소수의 자본을 모을 때 수익의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최고의 기업을 찾았다면 그곳에 집중하라. 다만 이건 충분히 이해하고 확신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분산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샀다고 바로 부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마법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8번째 이야기로 가봅시다. 8번째 이야기. 복리의 힘, 시간의 마법입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복리는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다. 복리란 수익이 다시 수익을 낳는 눈덩이 효과입니다.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은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째, 시간이 복리의 핵심입니다. 투자 수익이 다시 수익을 낳고 그것이 또 수익을 낳습니다. 10년이면 2배, 30년이면 8배 시간이 길수록 곡선은 가팔라집니다. 둘째, 작은 금액도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매달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복리로 굴리면 수십 년 뒤엔 놀라운 자산이 됩니다. 셋째,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잦은 매매와 조급함은 복리의 눈덩이를 멈춰 세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시간에게 맡기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 그것이 평범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버티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9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9번째 이야기. 리스크 관리, 잃지 않기입니다. 워런 버핏의 가장 유명한 2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째 원칙을 잊지 마라. 왜 같은 말을 2번이나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잃은 돈을 되찾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절반인 50만 원을 잃으면 남은 건 50만 원입니다. 그럼 본전을 찾으려면 50%만 오르면 될까요? 아닙니다. 무려 100%, 2배가 올라야 겨우 원금입니다. 80%를 잃으면 5배가 올라야 본전이죠. 잃을 때는 쉽지만 되찾는 건 몇 배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손실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의 핵심은 얼마를 벌까보다 얼마는 절대 잃지 않을지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를 미리 정하고 그 선이 깨지면 미련 없이 손절하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해 자본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고, 들고, 지켰다면 언젠가는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배워야 합니다. 10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매도와 복귀, 마무리와 성장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일군 레이 달리오의 명언입니다. 고통 더하기 성찰은 진보다. 투자는 한 번의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움의 연속입니다. 손실은 누구나 겪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고통만 겪고 끝나면 비싼 수업료만 낸 셈이지만 거기에 성찰을 더하면 그것은 성장이 됩니다. 첫째,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배우세요. 수익이 났어도 운이었을 수 있고 손실이 났어도 과정은 옳았을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 판단의 과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기록하고 복기하세요.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무엇이 맞았고 무엇이 틀렸는지. 매매 일지 한 줄이 다음 실수를 막는 백신이 됩니다. 셋째, 꾸준함이 장기 수익을 만듭니다.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실수를 줄여나가는 꾸준한 개선이 결국 가장 멀리 가는 투자자를 만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기와 성찰이 더 나은 투자를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투자의 여정 10단계였습니다. 마음가짐에서 시작해 종목을 찾고 가치를 따지고 사고, 지키고, 복귀하는 한 사이클. 원칙을 알면 길이 보이고 실천하면 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이 거장들의 지혜가 든든한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